네,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뉘어서 어느 누구한테 무엇을 하느냐 그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시, 도지사한테 허가 기억하시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before, 신고라고 하는 것은 after. 사전에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병원급, 그렇죠? 병원급. 이거는 뭐라고요? 의원급. 병원급이란 뭐라고 하라고 했죠? 누가 질문하면 주로 입원 환자를 유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원급은 뭐라고요? 주로 외래 환자를 유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종병치 한요 의치 한조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종병치 한요 의치 한조. 종병치 한요 의치 한조. 자,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 의료인은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대우명제로 할게요.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인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대요. 의료업을,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바깥에서 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느 경우일까요? 그렇죠. 응급. 2번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세 번째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네 번째는 가정간호. 응급은 병원 안에서도 응급처치할 수 있고요. 병원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계없어요. 응급이니까. 이건 무슨 요청이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어느 경우에 이럴까요? 어느 경우에? 급하다고 생각해서 응급일 때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은 응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하게 되면,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병원 바깥에서 하는 경우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응급이지만은 병원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어떤 공기적인 세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도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을 하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요청이냐면 감염병이 돌았고 병원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급하니까 일단 치료를 어떻게 처치를 해야겠다. 그럼 병원 바깥에서 환자나 환자 자신이나 환자 보호자한테 허락은 요청을 받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것도 뭐 감염병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던 전시사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응급이나 이런 경우가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뭐 불이 났어요. 건물에 막 5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타다가 만 사람도 있고, 호흡기 질환으로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고, 나왔어요. 근데 으아 하니까 응급처치를 하는 건데, 지금 갔다 왔지만은 혹시나 호흡기에 문제 생길까봐 병원으로 이송도 하겠지만 할 상황도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도 처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료인에게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정원에 따라서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가정간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의무기록 실무에서 배웠지만 호프리스 죄송합니다. 가망 없는 퇴원을 하신 분들이, 꼭은 아니지만 가망 없는 퇴원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임종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가정간호사 들어가고요. 아니면 집에서 요양을 해도 충분히 된다. 하지만 관리는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가정간호사를 보내줍니다. 담당 주치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하에만 갑니다. 선생님 다녀와 주세요. 네. 그리고 가정간호 자격증,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의료기관에 2명 이상이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조건문이 그래요. 한 분이 쉬게 되면 또 한 분이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문은 그렇습니다. 가정간호. 그래서 의사와 한의사의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간호사? 보험 됩니다. 예전에 어디 저기서 이렇게 뭐 법규 출제하는 그런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한번 할 수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안 된다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좀 욱해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내기할까요? 진짜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좀 너무 없어 보일까봐 말을 못했고,
다음에 만나면 없어 보여도 한번 해갖고 한껏 좀 올려보려고요. 아니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겨갖고 보험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된다고요. 민간보험 말고 국민건강보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종병치환료 해갖고 쭈쭈쭈 해갖고 이렇게 했었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거꾸로. 의사면허 소지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종, 병, 뭐예요 그다음? 요, 의예요. 의사면허 소유자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맞아요.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요 빼먹으려고 했죠? 그쵸?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하나. 오케이.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좀 됐어요. 시간이 좀 됐는데 그 간호사 면허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조금 하다가 좀 무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의치한 되시는 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렇게 지금 시행은 되고 있다. 개설권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의료인이라고 했잖아요.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이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등등등. 그 다음 준정부기관도 있어요. 준정부기관은 뭐냐면 공단, 공단이라든지 공사 있잖아요. 공기관 이쪽에서 근데 사실 안 하고 싶어해요. 개설을 잘 안 하고 싶어해. 참고로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제 문제도 나오죠. 의료법인 좀 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경기도 의료원, 서울특별시 의료원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 뭐 좀 받아줘갖고 운영을 좀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세금으로 좀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세우면은 수익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을 것 같죠. 의사라고 생각하면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눠줘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동네 의원이라고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네 의원 하나 개설하는데 얼마쯤 들 것 같아요? 뭐 땅값도 있겠지만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기계, 장비, 그 다음에 뭐 이제 같이 근무하실 분들 또 초빙해야 되죠. 직원들 뽑아야 되죠. 전기세, 물세, 수도세. 끝도 없습니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월급에서 거의 나요. 종합병원장도요, 이제 많이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의료인들 월급 주고 의료기사들 월급 주고 행정직원 월급 주고 하다 보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수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우느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은 현대 아산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 바보입니까? 그걸 막 개설하게? 그건 뭐냐?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대기업이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은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라고 홍보 효과, 광고 효과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경영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급적이면 세금 문제와 운영 관리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을 못합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조금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가 좀 약속하죠. 이번에 어디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환호를 좀 얻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설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자가 의료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지금 나온 게 요거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이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 취소와 이전. 뭐냐면요. 자,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개설, 이전, 그 다음에 폐쇄. 병원급과 의원급이 있다고 할게요. 검은색으로만 쓰니까 여러분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파란색 좀 그려볼게요. 자, 의원을 개설할 때 누구한테 뭐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폐쇄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병원급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 아니다. 병원급을 개설할 때는 시, 도지사한테 허가. 폐쇄할 때는요? 옛날에 폐쇄할 때는 시도지사한테 허가했는데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로 바뀌었어요. 이전이 문제죠.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이사. 병원이 이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시, 도지사한테 허가해요. 의원급이 이전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요. 아하! 예전에 이전으로 문제를 했더니 다 틀리더구만. 색깔을 발라드릴게요. 자, 빨간색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파란색이 시도지사한테 허가.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틀리지 마세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또 약국하고 이것도 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약국하고 의료기관의 관계인데 지금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었고 원외 처방을 해야 되는 이 세상에 담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생긴 법이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의원 있어요. 약국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건물 보시면은 보통 약국 이렇게 써 있죠? 1층에 있어요. 약국 2층, 3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약국을 전문 의약품 때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의약품 구입할 수도 있고, 뭐 F킬러도 있고, 뭐 데일밴드 반창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1층에 있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2층, 3층, 4층에는 다른 의원들이 있죠. 의원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옆에서 봤을 때 그림이고 위에서 봤을 땐 이래요. 1층이에요. 1층에 약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엘리베이터 있고 여기 계단 있고 했다고요? 이거 안 돼요. 한 층에 약국 위에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 편의점이라도 있다든지 뭐라도 하나도 있어야 돼요. 열쇠집이라도 있어야 되든지. 왜냐면 한 층에 약국 하나만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바로 가라라고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의도는 그게 했던 안 했던. 그래서 복잡해요. 보세요. 약국 시설 아니나 군인 경우 이건 뭐냐면요. 이게 뭐 2층이에요. 2층에 요거 복도라고 치고 여기가 어떤 의원인데 의원 안에다가 따로 개설해서 약국을 만들었다. 이건 뻔한 거잖아요. 조제시라고 뭐가 달라요?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시설을 뭐 이렇게 변경 이전해갖고 했다. 그것도 안 돼요. 조제 실천을 만들어 넣어버려요. 100%니까요. 그 다음에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통로를 만들어서 이것도 유도하게끔 만든 것도 안 된다. 그쵸? 뭐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뭐 복도가 그 한쪽으로 나 있다든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건축 개조한 건축물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 건축물을 개조해서 만드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약국하고 이제 조금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건축법과 관련된 것도 하나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면허도 아니 그러니까 한의사면허도 있는데 보통 의사면허 취득하신 분들도 요즘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면허가 아니라 두 개의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예요.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한의사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의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신 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한방 협진이라고 아시죠? 그것도 있지만 한방병원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의원급으로 뭐뭐 의원을 만들어요. 신고를 한방병원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뭐뭐 한방병원을 만들어 놓고 김석환 한방병원이라고 개설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김석환 의과 의사 해놓고 나서 이쪽에다가 병원 안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놔요. 방 하나를 의원이라고 간판 또 달 수 있어요. 이거는 허락이 돼요.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양한방 협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방도 괜찮고 양방도 괜찮은데 침, 부항등, 한약, 첩약 다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엑셀을 찍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한의사가 판독하는 것이 그 한방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거든요. 아니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니까 한의사가 의과 의사한테 협진 요청을 한 다음에 그 판독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 바운드를 조금 뺏기기가 싫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방 치료를 하면서 엑셀을 찍고 나서 그 환자를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료기관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 그리고 한 명이 2개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 이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허락이 된다. 이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건물주야. 1층인 약국, 2층인 의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 면허도 따고 약사 면허도 취득했어요. 그러면 다 하네요? 됩니다. 건축법 아까 그 관련된 것만 잘 해놓으면 돼요. 개설을 2개 하게 되는 거죠. 그쵸? 2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다르니까. 대신 들락달락하면서 근무하느냐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약국에 다른 약사를 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격 의료라는 게 있어요. 원격 의료. 원격 의료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지 의사인데 원격 의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급하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조금 선임되는 의사 선생님이 후임되는 분한테 급하게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잡아주시고요. 예, 눌러주세요. 호흡 소리 들리시죠 혹시? 그럼 그쪽 기도가 안 돼요.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N부 눌러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던 소리를 듣던 원격이라고 하는 그 장비가 있으면 돼요 이게. 이것도 의료행위이긴 한데 허락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에 하나 환자가 잘못됐다는 경우에는 현지 의사가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현지 의사가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격지 의사가 어떻게든 그 환자한테 잘해보려고 정보 전달을 계속하는데 결정적으로 원격지 의사가 잘못하는 것을 잡지 못하면 현지 의사가 전부 다 책임을 물는 게 맞죠. 그렇죠? 만약에 웬만하면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물라면 누가 그걸 지원하겠습니까? 부담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도 조금
그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법 제35조. 이건 뭐냐면요, 한 기업에서, 회사에서 자기 직원이나 직원의 직계 존비 속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건강관리를 저희 회사에서 해드립니다. 저희 회사 안에 뭐뭐뭐 의무를 지어놨으니, 개설했으니 불편하시면 얼마든지 진료받으세요. 근데 그것도 저기 어떤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하나의 의원이에요. 의원인데 지나가던 행위 들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돼요. 되지만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 일은 없겠죠, 거의. 근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겹게 나옵니다.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해놓고 나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의료기관 개설 특례, 이것은 개설을 한다 할 때는 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다만 의원급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의원급인데 의원급을 개설하는데, 의원급으로 개설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만약에 병원급이라게 되면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수사항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